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 퀴즈. 이번 주 화수목 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습복습 철저히 하시는 모범생 리더님들은 쉽게 답할 거예요. 바로 뇌. Keep sharp. 늙지 않는 뇌. 운동하시는 뇌에 이어 오늘은 우리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뇌 시리즈의 최종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활용하는 학습 능력 덕분에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됐죠. 인간이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매력 첫 번째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환경에 적응한 최적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배워야 하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돌연변이가 나타날 때까지 수만 년에서 수백만 년이 걸려요. 그 기나긴 과정에서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생존할 수 없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면 배우는 능력은 훨씬 효과가 빨라요. 단 몇 초 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능력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타고난 존재죠. 인간의 유전자 안에 있는 정보는 약 750MB 밖에 안 돼요. 옛날 CD 한 장 용량. 반면 우리 뇌 속 정보는 100TB, 유전자 속 정보의 10만 배. 유전자에 담긴 정보는 많지 않지만 나머지는 우리 배움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죠. 인간은 배워서 성장하는 게 기본인 생명체예요.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에게 없는 배우는 능력의 탁월함. 배우는 능력은 우리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최대 강점이죠. 배움이란 외부 세계에 대한 내부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 가설을 세운 후에 가설을 검증하면서 보다 완벽한 가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도시에 대한 지도가 제 마음에 있어요. 이쪽 길로 가면 커피숍에 가는 길이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운 후 가봤더니 길이 없으면 기존 가설을 수정하면서 완벽한 가설을 만들어가요. 배움은 일반적인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거예요. 사과가 뭐죠? 사과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아기들이 어떻게 배우나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사과는 잎이 있든 없든 빨갛고 동그란 물체는 사과고, 빨갛고 동그래도 이건 사과가 아니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사과같이 생겼어도 평평한 종이에 있는 건 사과가 아니라 사과의 그림일 뿐이라는 걸 아기들이 배우게 되죠. 우리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배우는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4가지 도구가 있어요. 주의, 적극적인 참여, 에러 피드백, 통합이 바로 그 도구예요. 우리는 학습 능력을 타고났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 위에 배움의 4가지 기둥을 쌓음으로써 우리 배움이 빨라지죠. 배움의 기둥 가운데 적극적인 참여. 1963년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대상으로 아주 잔인한 실험이 진행돼요. 두 고양이를 통 안에 있는 회전목마 장치에 연결해요. 첫 번째 고양이는 왼쪽과 같이 마구에 넣어서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요. 두 번째 고양이는 오른쪽과 같이 가슴줄을 묶어서 왼쪽 고양이보단 자유로워요. 두 고양이가 볼 수 있는 건 같았어요. 통 안의 수직 막대. 차이가 있다면 오른쪽 고양이는 고개를 돌려가며 수직 막대를 보는 반면 왼쪽 고양이는 고개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수직 막대를 보는 거죠. 몇 주 뒤 검사했더니 오른쪽 고양이는 시력이 정상적이지만 왼쪽 고양이는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요. 수동적인 생명체는 거의 배우지 못하는 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명체는 많은 것을 배워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나한테 돈이 되거나 재미가 있으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호기심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속에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뇌에선 도파민이 분비되고 쾌락과 즐거움을 느껴요. 적극적으로 이 강의를 듣는 리더님들은 책의 내용이 흥미롭거나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죠. 자신이 갖고 있는 배움에 대한 가설과 책의 내용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쾌감과 즐거움을 느낄 거예요. 배움의 기둥 가운데 에러 피드백.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잖아요. 내가 세운 가설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면 그 부분만 개선하면 돼요. 제가 커피숍에 가려다 벽에 부딪히면 알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될 거라는 내 가설이 틀렸구나. 제 가설의 에러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으니까 가설을 수정해서 왼쪽으로 가보면서 점차 배워갈 수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와요. 70점, 80점처럼 점수만 알려주는 건 좋은 피드백이 아니에요. 보상 혹은 처벌은 될 수 있죠. 왜냐?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피드백해줘야 학생들은 자신의 가설에 어떤 오류가 있고 왜 그 가설이 오류인지를 알 수 있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수포자 아시죠? 수학 포기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 대한 불안, 즉 수학 불안 증후군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수포자가 비정상이 아니라 수포자가 아닌 게 비정상인 거죠. 수학 불안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의 편도체를 촬영하면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인 고통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수학의 수자만 들어도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수학을 거부하게 되고 수학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수학에서의 낮은 성적은 아이들에 대한 처벌일 뿐,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처음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즉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면 스트레스, 좌절, 불안감에 빠져서 아예 수학 공부를 할 수 없는 수포자가 돼요. 저희 집 아들 중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놈이 있는데 녀석의 친구 부모님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적 매력 6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두세 번 읽고 나면 여러분이 뇌색인이 될 거예요.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 모두가 챙겨갈 수 있는 배움 2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이 우리 모임에,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재미있거나 의미 있으면 돼요. 재미있거나 의미 있다면 오지 말라고 말려도 오겠죠. 두 번째, 에러 피드백. 월별 실적, 큐 쳤다 못 쳤다는 일종의 보상 혹은 처벌일 뿐이에요. 비즈니스가 잘 된 부분, 잘 안 된 부분이 뭐고, 잘 된 이유는 뭔지, 잘 안 된 이유는 뭔지를 알아야 개선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스폰서분들 혹은 컨설턴트 분들에게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상시킬 배움이죠. 내일은 외적 매력 6번째 시간, 말센스를 보겠습니다. 말센스가 필요하신 분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매력, 자산.